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음. 벌어지는 K리그 1 경기 저희가 프리뷰에 나서는데요. 어디 가요? 안 갑니다. 네. 저는 안 가는데. 지금 와이프가 걱정이 커요. 그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있잖아요, 애들. 근데 봄방학, 가을 추석 방학, 추석 가을 방학. 방학이 거의 열흘 가까이 지금 될 것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많은데 저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K리그 많이 보러 가려고요. 도망을 간다? 아니 뭐 같이 가는. 같이 간다? 네, K리그 2 저희가 뭐 프리뷰는 아니지만 음. K리그 2가 추석 연휴 동안에 펼쳐지기 때문에 계속 있죠? 그 기간 동안에 경기장도 가고 또 주말 경기도 가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마 창 기자 나와바리가 뭐 김포, 뭐 인천, 뭐 이랜드, 목동 네. 그쪽이기 때문에 네, 거기 경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 창 기자의 큰 키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스플릿까지 이제 두 경기 남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때 저희가 아마 경우의 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렇죠. 그 전에 이 경기까지 치러지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4등부터 10등까지 모두가 가능하거든요. 7팀이 산술적으로는. 자, 과연 스플릿 라운드 파이널 A의 영광 어느 팀에 갈지 이번 라운드 보면서 한번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금요일 프라이데이 나잇으로 열립니다. 3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나잇은 아니지. 나잇이 아니구나. 네. 저는 금요일이어서 거의 이 경기는 밤인가 했더니 오후 2시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라이데이 데이십니다, 그냥. 네. 네. 자, 제주 감독 교체 플러스 4퇴장 분위기 어떻게 바꿀까? 전북 웃음 문탑서 주춤 분위기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제주는 지난 수원 FC전에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직전에 이제 김학범 감독이 사퇴를 하고 김정수 감독 대행으로 치러지는 경기. 사실 전반만 하더라도 의외로 제주가 그 전까지 약간 답답했던 양상이 많은데 이날은 좀 빠른 트랜지션. 조금 디테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조금 더 보는 맛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이은 실점에 이어서 후반 연이은 퇴장으로 완전히 경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 빠진 선수들이 지금 이창민, 송지훈, 안태현, 김동준 선수입니다. 뭐 결정적 현황에서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모두 하나같이 제주의 핵심 자원들이에요. 그렇죠. 나이도 93, 94년생들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 모조리 빠지게 된 상황. 전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징계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가 8경기 무승으로 11등.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력은 대구가 훨씬 낫다. 이대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은 제주랑 대구가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제주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초유의 4퇴장 여기에 어찌됐건 뭐 제주가 스쿼드가 얇은 팀은 아닙니다만 이창민, 송준, 특히 김동준 선수까지 이 선수들의 대체자가 누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김정수 감독 대행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김정수 감독 대행 역시 K리그 감독으로서 이렇다 할 경험이 없다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주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일단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미팅을 가지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한 가지 희망은 지난해죠. 후반기 때 이제 김동준 선수가 장기 부상 당했을 때 안창기 선수가 맞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창민, 안태현 특히 최근에 이창민 선수의 폼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안태현 선수는 부상에서 갓 돌아왔다는 거 맞습니다. 그 송지훈 대체자는 뭐 장민규나 김재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자원이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우승 문턱서 주춤 최근 1무 1패예요. 경기력도 썩 좋지 않다.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현재 전북이 좀 아쉬운 거는 결정력입니다. 세 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마지막으로 멀티골을 넣었던 경기가 울산전인데 그 이후로 지금 득점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북이 승점을 쌓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자 현황 같이 먼저 보도록 하면은 김태환 선수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전북이 사실 가장 뭐 전 포지션에 걸쳐서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지만 가장 아쉬운 포지션이 사실 풀백이에요. 그렇죠. 김태현 선수를 제외하면은 지금 이제 최우진 선수와 그다음에 최철수 선수가 남는데 최철수 선수 최근에 경기 의외로 좀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최우진 선수는 뭐 반경기 소화하면은 거의 교체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누구죠? 권창훈 선수가 물론 최근에 왼쪽 백으로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권창훈, 최우진 그리고 최철순 선수로 이 라인을 메꿔야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전북이 승리했던 그 대전전 이후로 지금 김태현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 이긴 경기는 지금 김태현 선수가 못 뛰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김태환 선수까지 빠졌다는 거, 이 부분은 전북 입장에서는 라인업을 꾸리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전적을 보면 2무로 팽팽했습니다. 두 팀이 뭐 만나면서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최근 7경기 맞대결도 2승 3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최근 홈에서 치러진, 그러니까 제주 홈에서 치러진 4번의 맞대결은 2승 2무. 진짜. 제주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이번 경기까지 어쨌든 제주 홈에서 펼쳐진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북이 원정에서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14승 2무 1패. 최근 원정 성적입니다. 뭐 거의 무패라고 봐도 될 정도의 성적이고요. 제주 말씀드린 대로 4연패 포함해서 8경기 무승 달리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는 김윤성, 전북은 전진우 선수로 했습니다. 김윤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원FC전에서 왼쪽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크로스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제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제가 김윤성 선수 뽑았고요. 전북은 전진우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진우 선수가 보니까 전북이 마지막으로 멀티골을 넣었던 울산전에서 득점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전진우가 침묵했던 경기에서는 골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사박한테 득점 선두도 뺏겼고 지금 밑에서 추격이 좀 심하거든요. 전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진우 선수 꼽았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승. 전북승. 네. 저는 제주가 그래도 홈에서 강했다고 하니까 전북한테 저는 무승부를 고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와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광주는 제발 꼴꼴꼴로 잡았고요. 대구는 제발 승3 승3 승3으로 잡았습니다. 달빛 더비. 네, 광주는 정말 골이 안 터집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네. 이게 11개월 만이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도 뭐 다득점을 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퐁당퐁당이라도 득점이 나왔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득점도 안 나올 뿐더러 찬스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사니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네, 그 경기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뭐 박인혁 선수를 우측 윙어로 놓는 그런 변칙 어떤 포메이션으로도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이날 경기는 이정현 감독이 어떻게 준비했을지, 항상 이정현 감독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박스 근처까지 우리가 참 잘 올라가고 찬스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참 잘하는데 결국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가 믿을 구석은 일단 세트 피스죠. 네, 지금 뭐 킥 그리고 변준수 선수의 어떤 뚝배기를 이용한 그런 어떤 세트 피스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게 나와야지 광주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대구는 득점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최근 5경기 득점 그 분포를 보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대구가. 오, 진짜요? 10골을 넣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광주가 5골을 넣었는데 딱 2배 정도의 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뭐 이따 얘기할 수 있지만 세징야가 있죠. 결국 또 세징야. 네, 지금 최근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인데 진짜 네. 잘해요. 뭐 체력이 떨어졌네 뭐네 했는데 기어코 그렇죠. 어찌 됐건 마무리를 합니다. 일단 김영수 감독이 세징야를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을 확실히 깨우친 것 같고 지금 8골 9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2골 1도움만 하면 텐텐. 6년 만에 텐텐이 되고 지금 거의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그 포인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징 커브라는 말을 항상 거부하는 그쵸. 세징야입니다. 네, 근데 세징야 얘기를 한 게 대구가 승삼을 따내려면 무조건 세징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세징야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줘야 대구가 승점을 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근데 경기력 자체 아까 천 기자 얘기했지만 사실 12위에 있을 만한 경기력은 아니에요 최근에. 좋습니다. 네, 울산도 거의 잡을 뻔했고 최근에 만난 상대마다 어려움을 주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울산전에 주목할 점은 전반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인데 이게 22라운드 이후에 9경기 만입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후반 골도 많았지만 전반에 선제골 넣은 건 그 정도로 좀 드문 어떤 일이었는데 그 정도로 대구가 조금씩 뭔가 되고 있다. 그만큼 플랜 A가 안정감을 얻고 있다라는 설명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날은 또 심지어 어느 정도의 라인업을 바꿨는데 뭐 부상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쓰리백이 나갔죠. 네, 통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김병수 감독도 전술에 조금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고요. 결장자 보면 광주는 신창모 선수를 일단 괄호를 쳐놨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제 부상으로 결장했는데 이날도 투입이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괄호 쳐놨고 대구는 장성원 선수 공백이 아무래도 크죠.
지난 울산전엔 상대의 3백에 맞춰서 맞춤 3백으로 나섰고 또 왼쪽에 뭐 장현택 선수라던가 이렇게 새로운 선수를 투입해서 좀 공백을 제대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또 포백을 쓰는 팀이다 보니까 김병수 감독이 다시 포백으로 돌아올지 그렇게 될 경우엔 장성원 공백을 누구로 메울지 우주성을 풀백으로 보낼지 근데 우주성이 지금 센터백 자리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예, 아마도 좀 비슷한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공격 전개도 좀 상당 부분 그쪽에서 나가는 볼이 많죠. 맞습니다. 네. 네, 주전적 보면 올 시즌 광주가 1승 1무로 좀 우위를 점했고 특히 대구전에서 4경기 연속 지금 패배가 없다는 점.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최근에 골에 있어서는 광주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득점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광주로서는 대구의 절박함, 투쟁심 그리고 득점력을 어떻게 막느냐가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달빛 매치하면 항상 원정팀이 승리를 거뒀다 뭐 맞아요. 이런 거 저희가 했었었는데 그죠? 지금 많이 사라진 분위기네요. 네, 광주로서는 1대0 승리를 아마 바랄 거고요. 대구는 어떻게든지 좀 난타전을 만드는 양상을 바랄 것 같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광주는 박인혁, 대구는 세징야를 골랐습니다. 광주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누구로 해야 될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득점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정효 감독의 지금 가장 믿고 있는 선수 그리고 가장 터지길 바라는 선수 박인혁이기 때문에 대구 상대로 만약에 터진다 그럼 상스 행위 또 유력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박인혁 선수의 발끝에 많은 게 걸려 있다고 봤고 참 터질 듯 안 터지는 선수 중에 하나면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선수였고 그랬는데 이 항상 그 껍질을 넘는 그쵸. 좀 어려움을 깨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체격이나 스킬이나 툴이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모든 감독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근데 네. 그만큼 지금까지 포기 안 했다는 거 뭔가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경기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보고 싶고 대구는 뭐 세징야 믿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현 스쿼드에서 세징야가 해주지 않으면 대구 역시도 멀티골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광주승. 광주승 짧게라도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광주가 최근 대구를 상대로 강했다는 점. 어쨌든 대구가 지금 믿는 구석 중에 하나가 수비보다는 공격이거든요. 네. 대구가 광주의 수비를 뚫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을 제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5경기 만에 지금 홈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홈에서 역시 지금 득점이 뭐 충분히 나오는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루한 무승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대전전이고요. 5일 오후 2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립니다. 자, 두 팀 비슷하게 써놨습니다. 역시 포인트는 결정력이고요. 일단 포항은 비기기만 해도 파이널 A를 진출하게 됩니다. 일단 승점을 따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는 오늘 목요일인데 이날 아침 투를 합니다.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긴 하지만 역시 이원화 철저하게 지금 현재 일단 포항은 리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원화를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주축 선수들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포항은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1대0 승부가 상당히 많았어요. 맞아요. 연승 거두는 동안에 모두 다 1대0 승리였는데 그럼에도 최근 결정력은 더 아쉽습니다.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3백과 4백을 오가는 수비는 대단히 안정적이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골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날 같은 경우에는 결장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광훈 선수와 이동희 선수가 빠집니다. 특히 신광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3백과 4백을 오가는 오른쪽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누적 경고로 빠졌다는 점은 포항 입장에서는 전술 운영에서 일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자리를 박승욱 선수가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비에도 좀 변수가 있다는 점. 이동희 선수 자리는 뭐 한현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비 쪽에 가뜩이나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 쪽도 조금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전은 지난 강원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파이널 A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창단 첫 파이널 A행입니다. 사실 뭐 대전의 투자를 보면은 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그 팀이 하나의 껍질을 깨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예. 일단은 대전이 올 시즌 초에도 황선홍 감독이 이거 아챔은 무조건 가야 되지 않아요? 뭐 우승도 가능한 멤버 아니에요라고 할 때마다 손사래를 쳤었거든요. 일단은 파이널 A를 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넘었다는 점은 일단은 대전이 전체적으로 향후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좀 동력을 마련했다는 설명하고 싶고요.
대전이 김천전부터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 재미를 봤던 압박 플러스 트랜지션 축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골을 넣은 경기는 다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멀티골이 터졌어요. 그렇지만 들어가지 않은 경기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골 못 넣은 경기가 전북 강원이었거든요. 네. 내용은 꽤 괜찮았어요. 득점할 수 있는 찬스도 상당히 많았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선수들의 결정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그치. 있겠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공격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매 경기 공격진의 변화를 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유강현 선수 나설 때도 있고 주민기 선수 나설 때도 있고 구택 선수가 후반에 들어갈 때도 있고 좌우에도 뭐 에르난데스라든지 여러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은 뭐 안델손 선수 장기 결장자고요. 대전은 밥신 이창근 선수의 박규현 선수 걸어놓은 게 어제까지 제 지난 라운드까지는 이 장기 결장자를 표시를 해놨었는데 네.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하지만 지금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규현 선수 들어온다고 지금 주전 자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 시즌 전적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포항이 3대1로 이겼고 두 번째 경기 대전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대전이 3대0으로 승리했고 개막전이었죠. 두 번째,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 모두 3골이 났다는 점을 제가 포인트로 하려고 제가 스코어까지 적었고요. 최근 8경기 맞대결은 5승 2무 1패로 포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1패가 저 3대0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15년 동안 포항에서는 승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걸 깼던 기록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포항이 우위에 있거든요. 포항은 홈 4경기 무패 달리고 있고요. 대전은 원정 4경기 무승 달리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포항 이호재, 대전 주민규. 역시 두 팀 제가 포인트를 결정력으로 꼽았기 때문에 두 최전방 공격수가 중요하고요. 두 선수는 나란히 13골 기록 중인데 득점 왕을 위해서도 서로를 넘어야 되는 부분까지 제가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저는 예측. 대전 승하겠습니다. 오. 주민규가 일단 개막전에서 펄펄 날았고 포항전에서 이런 경기 주민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주민규 앞세운 대전의 승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팀 다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대0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네. 고맙습니다. 자, 5일 오후 2시 같은 시간 펼쳐지죠.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김천은 일단 주목할 포인트로 말년 병장의 짬바로 골랐습니다. 일단 말년 병장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투혼을 발휘하면서 팀이 쭉쭉 성적을 내고 있죠. 2연승 중인데요. 시즌 4번째 2연승이고 근데 3연승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후반기 때 아마 2번의 3연승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김천이 상위권으로 끝낸 걸로 기억하는데 3연승을 한다? 그러면 2위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2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근데 끊기 위해선 말년 병장의 어떤 짬바가 필요하다. 네. 그 말년 병장 중에 10월 28일 전역하는 선수 중에 이동경 선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 울산전이 아마도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울산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이동경 선수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왼발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종일관 울산의 골문을 괴롭힐 수 있다. 이동경이 전북전에서 성범근과 약간 뭐 1대1 일기토를 한 느낌이었다면 이날은 조현우 선배를 상대로 한번 막아봐라. 한번 왼발을 계속해서 휘두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울산은 고승범 선수가 누적 경고로 결장을 합니다. 밑에 결정자는 네. 표시를 안 했네요. 네, 이거는 괄호로 다시 쳐놓겠습니다. 네, 고승범 선수가 빠진 것이 과연 위기일지 혹은 기회일지. 울산은 일단 고승범 결장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일단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지금 가장 울산에서 백인우 선수와 함께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네, 고승범이 움직여야지 뭔가가 어떤 팀 전체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클럽 월드컵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고승범이 거의 죽어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요. 고승범 선수가 빠진 건 분명히 엄청난 큰 타격이죠. 그런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스쿼드가 있기 때문에 뭐 보야니치를 선발로 쓴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결장자는 김천 오인표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 전병광 선수는 마지막까지 지금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말컹 윤종규 선수가 이날 경기까지는 아마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주중에 ACL을 좀 치렀는데 어느 정도 주축급 선수가 대거 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만큼 체력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그날 뛰지 않는 선수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조현택 선수가 후반 막판에 교체로 이제 돌아왔어요. 부상에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현택 선수의 출전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팀들은 다 이원화를 많이 했는데 네. 울산은 베스트 전력이 대부분 좀 나섰죠. 일단 분위기 전환도 필요했고 그리고 일단 이 여러 가지 전술적인 테스트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로빅손 선수의 어떤 전방에서의 가능성을 신태용 감독이 확인을 했다는 점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전적은 올 시즌에 1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김천은 최근에 홈 8경기 중 6승을 따내면서 홈에서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울산은 원정 9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아, 저게 커 보이네요. 네, 사실 전이 뭐 3연패할 당시에는 원정에서도 승리를 따내면서 팀이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원정 11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더 중요한 건 원정에서 최근 4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울산이 그런 케이스는 최근에 많이 없었는데 경기를 어렵게 시작한다는 거죠. 원정에 가면. 근데 김천은 다른 어느 팀보다 홈파를 누리는 팀이기 때문에 울산으로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에 띄는 수치네요. 네. 키플레이어는 김천 이동경 선수를 해야겠죠. 울산이 약간 지쳤다고 봤을 때 이동경 선수의 왼발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울산은 백인우 선수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우 선수는 ACL에서도 거의 풀타임으로 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경기력도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인우 선수가 뭐 경험도 부족하고 과연 주중 주말 경기를 연속해서 그렇게 뛸 수 있을지를 살폈을 때는 아마 뭐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백인우 없이는 울산의 공격이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백인우 선수를 골라봤습니다. 예측해 볼까요? 김천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력 대 체력 거의 비슷해도 김천이 항상 저는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지친 울산을 상대로 김천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중에 ACL 좀 여파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천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안양전입니다. 5일 오후 4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자, 강원은 주중 아침 청도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철저한 이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선수 구성 보면은 김신진 선수가 센터백 쓰고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진행했는데 패하긴 났지만 내용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빌드업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1군 선수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으로 좀 진행되는 팀이다. 자리 잡았어요. 네, 멤버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색깔을 낼 수 있는 팀이다라는 많은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다시 한국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강원은 핵심 선수들이 이미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강원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 강릉 무패입니다. 네. 강릉에서는 거의 무적. 지금 1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지난 대전전 역시 내용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마무리인데 제가 그래서 2경기 무득점을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강원 지금 최근에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 경기를 잘하고도 지금 득점을 하지 못해서 승점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수원FC전 역시도 득점이 가능했던 찬스들이 꽤 있었었는데 못 넣고 대전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뭐 앞서 득점이 터졌던 3경기에서는 강원이 3연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이 안 터지니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마무리는 좀 선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강원도 좀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고 가브리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청도 원정에도 쫓아갔던 멤버기도 하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상원 선수, 김건희 선수 이런 모재현 선수, 김대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정경호 감독이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양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네. 지금 5승 5경기 무패, 3승 2무를 지금 기록 중이거든요. 재밌겠다 이 경기. 네. 대전, 서울, 제주 뭐 기업 구단을 차례로 꺾은 데 이어서 울산과 비겼고요. 그리고 천적이었죠. 광주와도 비겼습니다. 네. 내용이 괜찮습니다. 지금 하지만 뭐 지금 최근 2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뭐 까다로웠기 때문에 무뎌졌다라고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골이 나지 않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말씀드렸던 이 울산, 광주 이 까다로운 두 팀을 무실점으로 묶은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권경원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드와르도 선수가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밑에
이 결장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비 라인 쪽에 좀 변화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백이 보이네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 경기 무너지지 않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안양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브루노 최병찬 선수 기존의 결장자 그대로 빠지고요. 안양은 이태희, 권경원, 강지훈. 제 괄호열고 유키치, 김정현 선수는 경기 직전까지 한번 좀 살펴본다고 하는데 일단 이 5명 선수가 부상 현황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전적 2승으로 안양이 우위에 있습니다. 네, 안양이 강원을 만나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안양 올 시즌 원정에서 1무, 제가 말씀드린 무승부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승부를 냈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원은 강릉 홈 경기에서 무패를 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과 치렀던 경기에서는 강릉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그 부분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원은 모재현 선수, 안양 마테우 선수 했습니다. 두 선수가 공격에서 마지막 패스를 해주는 선수거든요. 네. 예, 이 두 선수의 발끝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모재현 선수는 이 정경원 감독이 상당히 애정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후반에 넣기도 하고 지금 승부차마다 투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장면은 최근에 못 만들어냈고 마테우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선수의 발끝에 양 팀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았습니다. 아, 남자의 팀 안양이냐 강릉 불패냐,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 승하겠습니다. 예, 강원이 안양을 상대로 정경원 감독이 저런 경기에서 상당히 좀 불타오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요번에는 잡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강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가장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두 팀이기 때문에 네.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좀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원 FC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수협은 서울 사박은 처음 위주로 골랐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사박이 올 시즌 서울전 2경기에 모두 결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교롭네요. 네, 그 사박 선수가 지금 지난 경기 멀티골로 15골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박을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박 일단 뭐 피지컬도 좋고 뭐 왼발도 잘 쓰고 스킬도 있고 기술도 이 순간순간 수비수를 벗겨내는 네. 독특한 기술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강원전에서 아마 그 쓱 빠져나가는 것도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스킬과 피지컬을 동시에 지닌 공격수는 상당히 막기 까다롭거든요. 근데 서울은 야잔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잔이 있었으면은 사박과 맨투가 가능할 텐데 야잔이 없는 서울 수비진이 좀 새로운 유형의 어떤 뚝배기 공격수인 사박을 어떻게 막을지가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서울은 2년 연속 상생 확정 목표로 일단 주목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지금 뭐 6위 광주, 7위 강원과 승점 2점 차죠.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 서울이 승리하고 강원이 승리하지 못하면 일단 32라운드를 통해서 상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뭐 아주 다사다난했죠. 뭐 기성용 사태도 있었고 부진한 시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거나 상승행을 갔다는 거는 뭐 1차 목표를 좀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경기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결장자 현황 보면 수협은 뭐 윌리안, 안준수, 이지솔, 이준석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요. 계속해서 윌리안 선수의 부상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 뭐 사박 선수가 하드 캐리하고 있지만 공격 상황을 봤을 때 연결고리가 뭔가 잘 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지난 제주전에서 4골 넣은 팀한테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김문중 감독도 경기력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뭔가 공격 쪽에서 그리고 뭐 이 탈압박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윌리안의 어떤 결장에 대한 여파로 좀 보여져요. 공감합니다. 사실 네. 제주가 스스로 무너졌던 측면이 크지 수원 FC가 뭐 제주의 수적 우위를 완벽하게 뭐 살렸던 경기 운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해주신 대로 윌리안 선수의 그 결장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윌리안이 빠지니까 지금 김경민, 안현범 물론 빠르지만 좀 스타일이 직선적이고 좀 단순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윌리안 선수처럼 파고들기도 하고 가운데로도 좀 파고 들어오고 이런 선수 유형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격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서울은 야장과 클리말라 선수를 일단 결장하는데 클리말라 선수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선수가 뭐 이 의료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독도 답답하고 뭐 구단도 답답하고 선수 본인이 무엇보다 답답하겠죠. 클리말 선수가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지금
복귀했다가 조금 더 쉬었다가 복귀했다 쉬었다가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리마르 선수는 좀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돌아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주요 전적은 올 시즌에 2번 모두 비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나왔지만 서울이 수협전 12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수협이 서울한테는 무지하게 약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4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입장에서. 근데 그 4전 전승을 지금 2연무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뭔가 격차를 조금 좁혔다고도 그렇죠. 해석을 그렇죠. 할 여지가 있고 또 수협이 수비가 상당히 좀 불안한 어떤 팀인데 두 경기에서 1실점에 그쳤다는 건 뭔가 서울전에 대비하는 어떤 그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도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의 골문을 서울이 얼마나 많이 열 수 있는지가 이날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수협은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을 따냈어요. 이게 수협이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기록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원정에서 승리하고 2연승을 따내긴 했지만 홈에서는 또 수협이 또 힘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만큼 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협은 싸박, 서울은 둑스로 하겠습니다. 두 용병 뚝배기. 네, 싸박 선수는 지금 뭐 말이 필요 없죠. 제가 지금 지난 제주 원정 취재 갔었는데 나 감독 경기 전에 감독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수협 라커룸에서 처음 듣는 음악이 나왔어요. 이게 중동 음악인지 아니면 남미 음악인지 일단 가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좀 리듬감이 있었지만 낯선 노래였더니 김은중 감독이 거의 다 싸박이 지금 뭔가 DJ를 본다. 근데 본인은 무슨 가사인지 모르는데 요새 한국 노래도 나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다 똑같이 들린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팀이 싸박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고 서울은 둑스로 해야죠. 지난 전북전에서 기회가 많았지만 많은 골을 넣지 못했던 여러 이유 중에 둑스의 결장 공백이 있었죠. 둑스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폼이 좋기 때문에 둑스의 한 방을 서울은 바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볼까요? 저는 서울 승하겠습니다. 싸박 선수가 걸리는데 뭔가 난타전 3대2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손흥민 씨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손흥민 씨 승리 지금 약간 땡기긴 하는데 네. 역시 징크스를 깨기란 좀 쉽지 않아서 무승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3전 전무 예상을 했습니다. 자, 32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자, 뭐 항상 그러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볼만찬 가족 여러분 한가위 즐겁게 보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